잘 나오고 있는 거 맞지? 네, 안녕하세요. 퓨어진입니다. 저의 첫 영상이었던 집 투어에 이어서 오늘은 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Let's go! 일단 결론부터 스포를 하자면 제가 산 중고차 마즈다 소형 SUV는 초기 구매 비용부터 6개월 유지 비용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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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총 비용이 19,148달러 와우. 한화로 2,678만 원이 나왔습니다. 세부 구매 내역이랑 새 차랑 가격 비교하는 것까지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차를 사게 된 이유. 저희 부부는 미국 중서부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 미국에 오기 전에는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할 거기 때문에 차가 필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미국에 와보니까 코스트코랑 뭐 한인마트 가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리고 대중교통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편이 아니어서 차 없이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초반에 집 세팅할 때는 짐 옮겨야 될 것도 많고 새로 사야 될 것도 많아서 차가 없으면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구매할 때 고려사항. 네, 중고차 구매할 때 고려사항이 5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1번이 가격, 2번이 차종, 그다음에 3번이 주행거리, 4번 사고 여부, 그다음에 5번 지역 이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사고 여부를 사실 처음에는 고려를 안 했는데 리빌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중고차 알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리빌트가 네. 리빌트가 뭐냐면 그 전손 판정이 되었는데 수리 검사한 다음에 다시 팔 수 있는 상태가 된 차량을 말한대요. 그게 뭐냐면 전손이라는 게 뭐냐면 보험사 용어인데 차량이 크게 손상이 돼서 수리비가 차량 가치보다 더 많이 들 때 보험사가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에 보상을 처리하는 경우에 전손 처리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이게 여튼 리빌 타이틀이 달린 차는 한번 크게 고장이 났다가 수리해서 나온 차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차들은 초보 운전자들은 일반 운전자들이 좀 타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런 거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봤던 게 지역인데 미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저렴한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멀리에 있으면 차를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까운 지역에서 차를 구매했습니다. 네. 일단 구매 당시 비용은 총 14,690달러. 네. 와우. 하나 2,040만 원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살짝 넘긴 금액이긴 하지만 계획에 맞춰서 잘 구매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당시 환율은 1,389달러였습니다. 네. 주의하실 점은 카라맥스 라벨에 적혀 있는 차 금액이 차 구매할 때 총 드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딱 맞게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보다 더 저렴한 차를 골라야 예산에 맞게 들어온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차량가가 13,500, 이게 하나로 1,875만 1,500원이고요. 등록비가 1,033달러, 그리고 이게 하나로 143만 5천 원이고요. 번호판비가 14달러 해가지고 하나로 19,668원이고요. 보험이 145달러 해서 한화로 20만 1,322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4,692달러, 네, 한화로 2,040만 원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초기 비용이 들었고요. 초기 비용만 생각하면 선방했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6개월간의 이제 중고차 유지비가 생각보다 꽤 많이 들었어요. 네, 6개월 동안 추가로 들어간 중고차 유지비는 총 약 4,456, 한화로 638만 원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항목이 뭐가 있냐면 보험, 주차, 주유, 세차, 정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항목이 5가지. 네, 세부적으로 내용을 제가 정기랑 비정기로 해가지고 나눠봤어요. 일단 보험이 115달러씩 들어가는데 이제 맨 처음에 내는 보험비는 제외했기 때문에 5개월치로 곱해가지고 총 575달러 들었고요. 그다음에 주차가 저희가 학교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비를 내야 돼요. 그래서 주차비가 1년치로 내는데 6개월치로 계산했을 때 470달러. 세차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16달러에다가 5번 했으니까 80달러. 그리고 엔진 오일 교체는 저희가 타는 마일수로 계산했을 때 6개월에 한 번씩 했어가지고 78달러 곱하기 2에서 156달러. 주유가 한 50달러 정도 한 달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계산했을 때 300달러 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비정기로 들어가는 게 이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새 차를 샀을 때는 거의 안 들어갈 비용이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블랙박스를 저희가 달았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블랙박스를 안 다는데 저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블랙박스가 없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달았는데 이게 283달러. 블랙박스는 저희가 베스트바이에 가서 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베스트바이에서 연결도 다 해줘요. 아마존에서도 블랙박스를 살 수가 있는데 블랙박스가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베스트바이에서 이제 공인비 내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들었던 게 283달러. 그리고 실내 세차. 처음에는 이게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안에 내부에. 그래서 실내 세차를 한번 맡겼고 그게 350달러. 그리고 저희가 타다가 보니까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한 냄새랑 소리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머플러가 깨졌다고 해야 되나? 분리된 거예요, 머플러가. 그래서 머플러를 교체했는데 이게 350달러 나왔습니다. 머플러 교체까지는 아니고 머플러를 붙였어요, 다시. 머플러 수리라고 해야겠네요. 머플러 수리비가 350달러 나왔고요. 그 다음 최근에 저희가 차를 운전하는데 브레이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브레이크 패드, 로터, 이런 캘리퍼 여기가 다 문제가 있어서 이게 1627달러 나왔습니다. 1627달러 하나로 얼마냐면 234만 원이에요. 너무 아깝죠. 이게 저희가 그 차를 구매할 당시에 다른 거는 다 체크하고 그리고 테스트 드라이브도 다 했어요. 개인 직거래였는데도 그걸 다 했는데도 이제 하부를 볼 생각을 못해서 봤더니 녹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되기도 하고 해서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 로터, 캘리퍼 교체에 1627달러가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이거는 저희가 좀 까탈스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희 그 차 내부가 흰색이에요. 흰색 카시트인데 이게 원래 예전에는 예뻤겠지만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 2018년도 시기라서 시간이 좀 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다른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게 근데 실내 세차를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시트를 구매를 했고 카시트가 148달러. 네, 그리고 스틸 그 핸들 부분도 좀 다른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교체를 했어요. 그게 16달러. 그 먼지 잘 닦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매트가 있어서 플로어 매트 이것도 44달러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 케이스. 키가 옛날에 사용하던 거다 보니까 좀 다 달아 있었어요. 중고차이다 보니까. 그래서 키 케이스도 사가지고 28달러 2개 구매를 해서 57달러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기, 비정기 다 유지 비용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4,456달러. 하나로 638만 원이 들었습니다. 좀 많이 들었네요. 그래서 총 계산을 해보면 이게 저희가 중고차의 초기 비용 플러스 유지 비용이 한화로 2,678만 원이 들은 거죠. 많이 들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냥 새 차를 구매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6개월간의 중고차 유지비까지 정리 완료. 네, 이제 결론. 다시 사도 이 차를 이 방식대로 살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저희는 예스입니다. 예스. 예. 네.
새 차 초기 구입 가격이 중고차보다 너무 비싸서 저희 예산으로는 다시 사도 아마 중고차를 살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새 차 비용이랑 제가 예상가로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 요거를 하면 네, 거의 1.5배가 맞네요. 1.5배 정도 비싼 가격이 나와서 저희는 아마 예산상 중고차를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이제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열심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 공감 댓글도 언제나 감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집 구매보다 더 어려웠던 게 아마 차를 구매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카맥스에서 차를 구매를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없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도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도 처음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얼마 안 돼서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선 없었는데 미국에 있는 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접속이 안 돼서 되게 어려웠고, 그다음에 차가 금액이 꽤 있어서 개인 직거래는 또 무섭고 예산은 또 한정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막막했었는데 저희 시카고에서 한 걸음에 찾아와서 모든 걸 해결해 주었던 천사 같은 남편 동생 부부에게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